안녕하세요. 임지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계좌 압류 그리고 급여 압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면 채무자는 본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채권자는 압류한 계좌에 있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꺼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는 예금 채권 압류 후에는 돈을 빼갈 수 있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통해서 처분한 돈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있고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먼저 압류 및 추심을 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죠.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압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불안감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채무자 계좌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아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계좌 압류 말고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모르는 경우는 괜찮은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을 아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직장을 안다면 급여를 압류하는 게 추심이 훨씬 더 쉽습니다. 채무자 계좌 압류는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계좌 한두 개를 압류하더라도 다른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이용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상 기존 계좌는 쓰지 않는 거죠.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게 되면 회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185만 원만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급여 차액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급여가 285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에 관련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지금은 제가 185만 원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2월 1일부터는 2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할 때 월 급여에서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 급여 산정 시 285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185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6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54만 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압류됐고 실제 지급받는 158만 원에서 이 최저 생계비 154만 원을 공제한 31만 원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잡고 싶지만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그 실제 지급받는 185만 원이 아니라 내가 압류되기 전 급여 있죠. 아까 말씀드린 285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그럼 285만 원에서 154만 원을 공제한 131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급여 압류 시 회사가 1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바람에 내가 지급받는 185만 원 중 매월 131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3개월 뒤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짜고 그 후 수개월이 지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변제 계획안에 제출한 대로 월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4월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7월경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4월분부터 6월경까지 3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리 매월 변제금을 따로 빼놓으셔야 됩니다. 급여 압류로 인해서 회사가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 미납된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겠다는 별도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내 급여 중 일부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기간 동안 납부를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회사는 급여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급여 차익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 우리가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회사가 가져가거나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계좌 압류나 급여 압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압류 및 추심을 받고 싶다면은 계좌 압류보다 급여 압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채무자는 개인회생 진행 시 계좌 압류가 아니라 급여 압류가 들어온다면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